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광무개혁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시작한 이 개혁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서울이 근대 도시로 변하고 전차와 전기불이 도쿄와 베이징을 앞질렀던 시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대한제국의 위대한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 1904년까지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한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고종 황제는 조선의 전통을 지키며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본 신참, 즉 옛 뿌리를 지키며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철학이 바탕이었습니다. 고종은 아관 파천 이후 직접 개혁을 주도하며 외국 기술자를 초빙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짧은 시간에 더 빠른 성과를 낸 업적이었습니다. 당시 도쿄, 베이징, 상하이는 전기불도 전차도 제대로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몇 년 만에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바꿨습니다. 1901년 프랑스 외교관은 서울을 보고 파리와 견줄만 하다고 감탄했습니다. 1890년대 초반 서울은 좁은 골목과 오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광무개혁으로 서울은 동아시아 최고의 근대 도시로 변했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는 한성부 도시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모델로 도로를 15m 폭으로 넓히고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배수로와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불법 가옥을 철거했습니다. 탑골공원 같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쿄나 베이징은 이런 도시 계획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당시 독립협회는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변하다니 믿을 수 없다.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무개혁의 핵심은 기술 도입입니다. 1887년 경복궁에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전기 도입이었습니다. 1900년에는 종로거리에 전기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도쿄는 1903년에야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1896년 덕수궁과 인천을 잇는 시외 전화가 개통됐습니다. 전화 발명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899년 붉은색 노면 전차가 종로와 동대문을 달렸습니다. 방콕, 교토, 나고야를 잇는 동아시아 최고 속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도쿄는 1901년, 홍콩은 1904년, 상하이는 1908년에야 전차를 띄웠습니다. 독일에서 전차가 상용화된 1881년과 비교해도 서울의 1899년은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1899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한강철교도 완공되며 기차가 하루 4번 오갔습니다. 청나라는 철도 현대화에서 뒤처져 있었고 일본도 경인선 같은 철도를 이 시기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대한제국은 동아시아를, 아니 세계를 앞섰습니다. 광무개혁은 도시와 기술만 바꾼 게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도 혁신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조세와 토지제도 개혁, 재정 통합을 계승했습니다. 단발령을 다시 선포해 복식을 현대화했습니다. 공문서에 한글과 국한문 혼용을 도입해 한글의 공식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청나라보다 빠른 국문 제도화였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군이 창설됐습니다. 서구식 훈련과 무기를 도입해 군대를 현대화했습니다. 이는 1895년 갑오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군대보다 빠른 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군사개혁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지방행정은 13도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같은 오늘날의 행정구역 이름이 이때 완성됐습니다. 도쿄나 베이징이 전통 행정체제를 유지할 때 대한제국은 근대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광무개혁의 위대함이 선명합니다. 1894년 오스트리아 작가는 서울을 오물로 가득한 깜깜한 도시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1901년 독일 기자는 서울은 전화, 전차, 전기불을 모두 갖춘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다. 도쿄와 베이징을 앞질렀다고 했습니다. 영국 탐험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했던 서울이 이제 극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변모했다. 이 빛나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과 함께 일본이 내정에 간섭하며 광무개혁은 멈췄습니다. 일본의 통감부 설치로 고종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일본의 간섭만 없었어도 대한제국은 더 큰 강대국이 됐을 거다. 그래도 광무개혁은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한제국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한 근대화를 이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됐습니다. 광무개혁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를 꿈꾼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꾼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